765번입니다. 3차 방정식 px의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죠. 자, 3차 방정식의 근이니까 x자리에 알파를 집어넣으면 0이 돼야 되고, x자리에 베타 집어넣으면 0이고, x자리에 감마를 집어넣어도 0일 거예요. 그렇죠? 자, 이랬을 때 알파, 베타, 감마 더하면 15일 때 요 방정식의 세근의 합을 구하래요. 그럼 요 방정식을 풀 수 있어야 되겠죠. 자, p 3x-1은 0이라는 방정식을 찾고 싶으면, 자, px가 3차 방정식, px는 0이 3차 방정식이면 p의 3x-1은 0, x자리에 3x-1을 넣는다고 차수가 달라지진 않아요. 그래서 얘도 여전히 3차 방정식이라는 걸 알게 되고요. 3차 방정식은 근이 총 3개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요 P의 가로 안에 알파랑 베타랑 감마가 들어가면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요 3차 방정식의 근이라는 건 요 가로 안에 있는 3x-1이 있잖아요. 그렇죠? 요 3x-1이 모으면 돼요. 알파면은 그 순간에 요 P 3x-1은 0의 근이 되는 거겠죠. 3x-1이 베타인 순간, 3x-1이 감마인 순간이 바로 근들이 된다 이거죠. 여기서 x가 뭔지를 찾아야 되죠. x는 -1 넘어가고 3으로 나누면 요거. 나머지도 마찬가지겠죠. 문자만 바뀐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3개가 근이 된다는 걸 알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죠. 3분의 알파 플러스 1 x자리 여기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3 곱하기 3분의 알파 플러스 1 빼기 1. 요거죠. 요거는 p에 이렇게 약분하고 1 마이너스 1 하면은 알파가 돼서 요거는 0에다가 보장이 되어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근이 3분의 알파 플러스 1, 3분의 베타 플러스 1, 3분의 감마 플러스 1. 요 세 근의 합을 구하래요. 그럼 요 세 개 더하라는 거죠. 3개 더하면 3분의 알파, 베타, 감마 3 4개 더하면 되죠. 1 3개 더하면 3. 근데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는 문제에서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5니까 이건 3분의 18이라서 답이 6. 그래서 이건 답이 6이 되겠습니다. 자, 766번. 저 방정식의 허근을 오메가라고 할 때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5 오메가의 값은 이라고 물어봤죠. 저 방정식을 풀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건 이렇게 많이 풀죠. 4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공통부분을 만들어낼 수 있으면 공통부분을 치환해서 풀면 되는데, 앞에 거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고 뒤에 거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면 공통부분이 없기 때문에 다시 분리해서 공통부분이 있도록 곱하기를 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네 번째 곱하면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 두 번째, 세 번째 곱하면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은 120. 자, 이 부분이 똑같으니까 이 부분을 t로 치환하면요, t 플러스 4 곱하기 t 플러스 6은 120이 나오기 때문에 t제곱 플러스 10t 플러스 24인데 120이 넘어오면 마이너스 96은 0. 이렇게 되겠죠. 요거 인수분해 하면요, t 플러스 16 t 마이너스 6은 0 나와요. 자, t를 원래대로 되돌리면요,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16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6은 0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는 오른쪽은 판별식을 써보면 0보다 커요. 근이 2개 있다 이거죠. 실근이. 실제로 얘 인수분해도 바로 보이죠. x 마이너스 6 x 플러스 1. 그래서 이쪽에서는 허근이 안 나와요. 문제에서 말하는 허근은 여기서 나오는 거죠. 아, 오메가는 여기의 근이구나. 오메가가 근이에요, 이 방정식에. 그러면 x자리에 오메가를 집어넣으면 맞아야 되죠.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5오메가 플러스 16은 0이라는 소리이기 때문에 문제에서 말하는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5오메가는 마이너스 16. 767번. 9 이하의 자연수 n에 대해서 px식이 이렇게 된대요. 그때 다음 중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자, 기억 먼저 보면요, 기억에서 이제 이 다항식의 구조를 알 수 있는 이제 순서를 정해주려고 이제 한번 해보라는 게 있죠. p의 루트 n을 한번 집어넣어 보래요. 그럼 0이다 그랬는데 px식의 루트 n을 집어넣으면요, p 루트 n은 루트 n의 4제곱 플러스 루트 n의
제곱 마이너스 n제곱 마이너스 n인데요. 요게 n제곱이죠. 이렇게 없어지고 얘는 n이죠. 이렇게 없어져서 0 맞아요. 그래서 기억은 맞다 이거고요. 니은과 디귿으로 가기 위해서 이 기억의 내용을 좀 생각을 해보자면 x 대신에 루트 n을 집어넣었을 때 맞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루트 n은 px는 0의 한 근이라는 거예요. 한 근. 그렇죠? 근데 지금 이 x항을 보면 이런 걸 복 2차식이라고 하죠. 짝수차수 있는 걸 복 2차식이라고 하죠. 루트 n이 들어갔을 때 근이란 말이에요. 그럼 루트 n이 들어간 거랑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게 마이너스 루트 n이에요. 왜냐? 마이너스 루트 n을 집어넣어도 짝수 제곱하기 때문에 나온 결과는 루트 n 집어넣은 거랑 같겠죠. 요거가. 그래서 루트 n이 근이면 지금 마이너스 루트 n도 px는 0의 한 근일 수밖에 없어요. 즉 루트 n과 마이너스 루트 n이 근이라는 건 px를 인수분해했을 때 x 플러스 루트 n, x 마이너스 루트 n에 여기 뭐 2차식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 곱하면 x제곱 마이너스 n 이런 형태로 인수분해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여기도 물론 2차식이 있겠죠. 이런 과정을 좀 생각해 본다면 이 px가 인수분해가 당연히 될 거고 됐을 때 하나가 이렇게 나온다는 생각을 해본다면 px의 인수분해 모양이 좀 보여요. 그러니까 바로 이게 안 보이거든요. 그냥 기억 조건을 안 쓰고서 인수분해가 좀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기억 조건을 많이 활용해서 인수분해의 힌트를 좀 얻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복 2차식이니까 x제곱을 이제 t로 치환하죠. 한 번 더 쓸게요. 요건데 x제곱을 t로 치환하면 잠깐 t제곱 플러스 t 마이너스 n제곱 마이너스 n 이렇게 되는데요. 요 x제곱이 t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t 마이너스 n이라는 거예요. 요걸 인수분해하면 2차니까 이건 대각선 인수분해하면 되잖아요. 근데 t하고 마이너스 n 요렇게가 한번 된다는 거죠. 그 말은 여기는 t일 거고 여기는 n으로 나눠버리면 마이너스 n으로 나누면 n 플러스 1이죠. 사실 요렇게 인수분해 된다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n제곱 마이너스 n이 n 곱하기 n 플러스 1이고 n 쪽에 마이너스를 붙인다. 그래서 대각선으로 실제 곱하면은 개수가 1이에요. 그러니까 t가 맞다. 그래서 인수분해가 t-n, t 플러스 n 플러스 1이 나온다는 걸 알게 되고요. t에 이제 x제곱을 집어넣으면 x제곱 마이너스 n, x제곱 플러스 n 플러스 1은 0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근이 마이너스 루트 n과 플러스 루트 n이었고요. 여기서는 아쉽지만 실근이 안 나와요. 왜냐? x제곱이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이 되는 게 근일 텐데 n이 지금 자연수거든요. 그럼 얘가 음수라는 소리죠. 그러면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숫자는 허근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실근이 안 나오고요. 여기서는 실근이 2개. n이 자연수니까 요거는 무리수죠. 그렇기 때문에 2개가 맞다 이거예요. 그죠? 자, 모든 정수 k에 대해서 pk가 0이 안 되도록 하는 모든 n의 값의 합은 31이다 라고 했죠. 자, 정수 k를 집어넣어서 0이 안 되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0이 안 된다는 너무 어렵잖아요. 지금까지 0이다를 가지고 방정식을 쭉 풀었는데. 그래서 선생님은 k가 0이 아닌 걸 한번 찾아볼게요. 자, 그러면 이걸 인수분해했을 때 모양은 이거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k를 집어넣어보면 k는 정수라고 그랬어요. k제곱 마이너스 n 그리고 k제곱 플러스 n 플러스 1은 0인데 k가 정수인데 k제곱을 했으면 부호가 0보다 크거나 같죠. k가 0이면 0이고 k가 0이 아니면 양수니까 절대 제곱하면. 그래서 여기서는 아까도 봤지만 실수근이 안 나와요. 여기서는 실근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뭔가 근이 나와야 되겠죠. 나오려면 여기서 뭔가 나오죠. 그러면 k제곱은 뭐다가 나오는 거죠? n이 나와야 돼요. 즉 어떤 정수, 모든 정수 k에 대해서 k제곱을 했을 때 n이 되는 게 있다면 n은 k제곱, 즉 어떤 모든 k니까 k가 정수 중에 뭔가 뭐든지 다 되겠죠. 그걸 제곱한 숫자 중에 하나가 된다면 n이, 그러면 요건 근이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0이 아니려면 어떻게 되면 되죠? k제곱이 n이 아니어야만 해요.
모든 K에 대해서. 결국에는 제곱수가 아니면 된다 이거죠. 예를 들면 n이 2면은 지금 돼요. 왜? n이 2면 k제곱은 2죠. 그럼 k는 정수가 아니잖아요. 그쵸? n이 2면은 얘가 정수근이 없다 이거죠. k가 3이어도. 근데 k가 4는 안 돼요. 왜냐면 n이 4면 안 돼요. 왜냐면 n이 4면 요게 k-2, k 플러스 2 하니까 k가 근이 나오는 거예요. 정수근으로. 근데 이게 2거나 이게 3이면 k를 찾으면 루트가 나오잖아요. 루트가 나오는 순간 k가 이제 정수가 아니잖아요. 그쵸? 이러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원하는 상황은 n이 제곱수가 아닌 거기 때문에 2, 3, 4 빼고 5, 6, 7, 8 9 이하라고 그랬으니까 요렇게죠. 요렇게 다 더한 게 얼마냐 물어보는 거죠. 8하고 7 더하면 15, 5하고 6 더하면 11, 2 더하면 5 더하면은 31이죠. 그래서 디귿도 맞다가 나와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768번은 3차 방정식이 1과 서로 다른 두 개의 음의 정수근을 갖는다 그랬어요. 그럼 일단 1이 근이잖아요. 1이 근이면은 x에 1을 집어넣었을 때 맞아야 되겠죠. 방정식이니까 지금 x에 1을 집어넣으면요 1 더하기 2m 플러스 1 더하기 4 빼기 m 제곱 플러스 3은 0 여기 돼야 돼요. m에 관한 2차 방정식이죠. 풀면 마이너스 m 제곱 플러스 2m 숫자 부분 계산하면요 플러스 3은 0 나오네요. 요거 마이너스 곱해버려서 인수분해 하면요 근 구하면 n이 마이너스 1 또는 m이 3 나와요. 자 그러면 우리가 m이 마이너스 1일 수도 있고 m이 3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건 x가 1이 근일 때죠. 그러면 1이 근이면서 우리가 원하는 건 두 개의 음의 정수를 가지는 걸 찾아야 돼요. 그러면 m이 마이너스 1하고 3이 후보인데 그 둘 중에서 문제에서 원하는 조건, 요 조건까지 만족하는 게 있을 거다 이거죠. 그러면 두 개를 경우를 나눠서 한번 해볼게요. 안 되는 거부터 한번 해볼게요. 왜 안 되는지. m이 마이너스 1일 때 지금 안 되는 거 같거든요. 왜 안 되는지 한번 보죠. m이 마이너스 1이면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잖아요. m에다가. 그러면 3차 방정식이 이렇게 되겠죠. 자, 요걸 풀면 어떻게 되냐 이거죠. 빼기 4. 네, 상상이 빼기 4죠. 자, 요거 그 조리제법 써도 되고요. 요건 인수분해가 좀 쉬워서 보이거든요. 앞에 두 개 x제곱으로 묶으면 x-1이고 뒤에는 4로 묶으면 x-1이죠. 그래서 요걸 인수분해하면 x-1 앞으로 묶어주면 x제곱 플러스 4잖아요. 그쵸? 플러스 4면은 안 되는데 맞네요. 이렇게 하면 여기서 음수근이 나오지가 않죠. 음의 정수근이 안 나오죠. 이건 아니다 이거죠.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m이 뭐인 걸로 가야 돼요? 두 번째 조건. m이 3인 걸로 가야 되겠죠. m이 3이면 식이 x 세제곱 플러스 7x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12는 0 이렇게 되죠. 요거 조리제법을 해서 이제 인수분해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 힌트 아는 게 요 방정식엔 1이라는 근이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무조건 1로 조리제법이 한 번 돼야 돼요. 그쵸? 1이 근이니까 이미 하나의 후보를 알고 있는 거죠. 네, 요렇게 하고 여기는 이제 2차식이니까 인수분해를 대각선 인수분해를 해도 되죠. 이렇게 썼을 때 여기서가 문제에서 원하는 것처럼 x 플러스 2, x 플러스 6으로 인수분해 되기 때문에 음수근이 두 개가 나와요. 마이너스 2랑 6, 마이너스 6. 이런 상황을 원했던 거죠, 문제에서. 그래서 m은 위에서 봤던 마이너스 1이 아니라 m은 3이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는 거고요.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정수를 근으로 갖는다. 정수근으로 가져야 된다, 분들이. a, b가 50 절대값이 50 이하여야 될 때 세 정수근을 갖도록 하는 순서쌍이 몇 개냐 물어봤죠. 힌트는 이제 정수근이다라는 게 힌트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3차 방정식을 풀어야 되니까 인수분해가 되면 좋은데 A, 2B, 4B, 8A 여기 인수분해가 조리제법이 될 거냐 이거죠. 서로 다른 세 정수로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일단은
요거 좀 알아두면 좋은 스킬인데요. 문자는 문자끼리 없어져야 되는 같은 동류항끼리 이제 모양이 똑같은 거. 물론 A, B가 관련이 있다면 지금 뭔가 다른 방법이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A, B가 연결이 안 된다면 자 얘네들이 무조건 없어져야 되고요. 여기 나머지가 0 돼야 되잖아요. 조립제법으로. 얘네들이 해서 없어져야 되죠. 그러면 요건 너무 멀어서 몇 번 곱하니까 이제 좀 잘 예측이 안 되는데 얘는 내려와서 곱해서 얘랑 바로 없어져야 되잖아. 그러면 2b에다가 뭔가를 곱해서 여기 썼을 때 요게 b가 사라지려면 무조건 마이너스 2를 해보는 거예요. 아마 될 거예요. 해봐야 되겠죠? a 내려오고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2a예요. 내려가면 2b 마이너스 2a죠? 마이너스 2를 곱하면 마이너스 4b 플러스 4a죠. 여기서 b가 없어지려면 여기서 없어져야 돼. 그렇죠? 4a 내려가고 마이너스 2 곱하면 마이너스 8a니까 a도 같이 없어지네요. 제일 좋은 케이스죠 지금. 그러면 식이 이렇게 되겠어요. x 플러스 2가 하나 있는 거고 정수 하나 있네요. 그쵸? 그리고 나머지 2차식 여기서 근이 2개 나올 거 아니에요? 서로 다른 3개가 있다 그랬으니까. 근데 여기서 나온 서로 다른 2개가 정수여야 된대요. 여기서 나온 서로 다른 2개가 있겠죠. 이게 정수여야 된다. 요쪽 방정식의 근이 서로 다른 2개가 나와야 되고 정수로 나와야 돼요. 그쵸? 자 그러면은 요거를 좀 다시 한번 여기 써보면 ax 제곱 플러스 2b 마이너스 2a의 x 플러스 4a는요 여기서 정수근 2개 서로 다른 정수근 2개인데요 잘 보니까 여기 개수 a고 여기 개수 4a잖아요. 여긴 b가 섞여 있으니까 좀 찾기가 힘들고 그러면은 a고 4a이면 얘네들 나눈 거는 a가 없이 그냥 상수로 나오죠. 그래서 정수근인데 두 정수근을 곱한 거는 두 정수근의 곱은 a분의 c 하면 4라는 걸 알게 돼요. a라는 미지수 없이 이제 숫자로 나온다 이거죠. 2개 곱한 게 4? 근데 정수. 그리고 둘이 다르다 그랬어요. 서로 다른 숫자 2개 정수를 곱해서 4 그러면은 1, 4거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밖에는 없어요. 2는 서로 다르다는 조건에서 안 되고요.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2도 그렇고. 됐죠? 자, 그러면 1하고 4가 근인 걸 찾아야 되겠네요. 첫 번째. 1하고 4가 근일 수도 있겠죠? 그때는 두근의 합이 5죠. 두근의 합이 5다로 한번 풀어볼게요. 두근의 합이 5다 쓰면은 마이너스 a분의 2b 마이너스 2a니까 마이너스를 아예 분자에 넣어줄게요. 분자에 넣어주면 2a 마이너스 2b 요게 지금 두근의 합이니까 5인 걸 찾겠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a 넘어가고 정리해주면요 3a는 마이너스 2b가 나와요. 요 정도까지 정리하면 되겠어요. 요걸 만족하는 순서성이 몇 개인지를 찾아야 되죠. 그렇죠? 근데 지금 보면은 한쪽으로 문자를 만드는 게 좋겠네요. 자 a는으로 쓸게요. a는 3분의 마이너스 2b예요. 자 이렇게 되려면 b는 a랑 b가 둘 다 정수여야 되잖아요. a가 정수이고 싶으면 b는 분모에 3을 없애야 되잖아요. 그래서 b는 무조건 3의 배수만 돼요. 그래서 써보는 거예요. b가 0이면 일단 돼요. b가 0이면 a도 0이니까 00 되죠. 그리고 b가 3도 돼요. b가 3이면 a가 뭐죠? 마이너스 2. b가 6이면 되죠. 3의 배수면 일단 분모가 없어지니까 괜찮다 이거예요. 정수로.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쭉쭉쭉 가겠죠. 어디까지 가겠어요? 50 이하니까 50 이하의 마지막 3의 배수 48. 48이면요. x가 16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하니까 마이너스 32 이렇게 되고요. 자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절대값이 5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b가 음수일 수도 있죠. 마이너스 3 x는 a는 2고요. 그때 b가 마이너스 6이면 a는 4고요. 해서 b가 마이너스 48까지 되겠죠. 반대로 그때 a는 32가 나오고요. 이게 몇 개냐 물어보는 거죠. 자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32까지 짝수 a의 개수로 찾을게요. 요건 몇 개? 16개 16개 이렇게 나오죠. 여기도 몇 개가 나와요? 16개 그리고 여기 1개. 그래서 총 개수는요 여기서는 33개가 나와요. 순서상이 33개. 서로 다른 3개의 정수근을 가지려면 자 두 번째 케이스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4가 근인 상황도 있을 수 있죠. 그러면은 여기서 똑같이 풀었을 때 여기선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5기 때문에
식을 정리하면요 7a는 2b 나와요. 이것도 한 문자에 대해서 쓰는 게 바로 찾기가 쉽겠죠. 자 2분의 7a가 b 7분의 1로 쓰는 게 좋겠네요. 그래야지 개수가 좀 빨리 나오니까. a는 7분의 2b. 자 요게 정수이고 싶으면 a가 정수이고 싶으면 b가 7의 배수여야 되죠. 00도 돼요. 여기서 00 되고요. 잠깐만요. 네, b가 0일 때 00 되고요. 자 b가 7인 것도 돼요. b가 7이면 2, b가 14면 a는 4. 그렇죠? 땡땡땡 가서 49면은 14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음수 쪽도 되게 작았다 했지만 절대값이 5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마이너스 7하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4하고 마이너스 4 땡땡땡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49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는요 7개, 여기는 7개, 그리고 여기는 1개예요. 근데 지금 보면 이렇게 더하면은 15개인데요 두 순서상에서 겹치는 게 있어요. 겹치는 거는 00, 00이 겹친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더한 다음에 두 개를 더한 다음에 겹치는 걸 하나 빼면 되겠죠. 00인 거는 둘 다 안 되겠어요. 아예 하나도 안 세야 되겠어요. 왜냐? a가 0이면 이게 3차 방정식이 안 되죠. 이걸 좀 생각했어야 되네요. 그래서 여기는 32개가 맞고요. 00 빼면 32개. 여기는 00 빼면 14개. 32개와 14개가 되는 거죠. 그럼 더하면은 46개. 770번은요. 서로 다른 세 실수예요. 서로 다르대요, 일단. 근데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때 A, B, C 곱한 것의 값을 구하라고 하는데 지금 잘 보면 가, 나, 다 식이 비슷한데 문자가 A가 들어갔냐 B가 들어갔냐 C가 들어갔냐 차이죠. 그러면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어요. 요 세 개가 동시에 지금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은 요 알파벳이 들어가는 자리를 X라고 던져주면 오른쪽은 다 똑같죠. 그러니까 오른쪽은 그대로 놔두고 요 알파벳이 바뀌는 순간 있잖아요. 그 자리를 X라는 대수적인 표현을 써서 표현하면 X 세제곱 마이너스 5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3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요런 X에 대한 3차 방정식이 있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이해가죠? 3차 방정식이라는 게. 근데 요 X는 뭐가 들어가면 맞냐면요. A가 들어가면 맞고요. 해고 B가 들어가면 맞고요. C가 들어가면 맞아요. 3차 방정식은 근이 많아야 3개인데 그 3개가 모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A, B, C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가나다에서. 요 방정식의 세 근이 뭐다? 서로 다른 세 근이 A, B, C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되죠. 자, 그러면 는 0이 는 오른쪽에 있는 게 2항에서 넘어오면 빼기는 0 이렇게 바꿀게요. 그렇죠? 자, 그럼 식을 한번 써볼게 알 수 있는 걸. 자,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마이너스 A분의 B하면 5 AB 더하기 BC 더하기 CA는 2 ABC 다 곱한 건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33이죠. 그때 A, B, C를 구하놨으니까 요걸 구해야 되잖아요. 요게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요거는 얘네 둘 가지고 연립할 수 있죠. 요거 제곱 5의 제곱에서 요거 2개 빼면 되죠. 4를 빼면 되죠. 그리고 33을 뒤에 뺀다 이거죠. 25 빼기 4 하면 21 빼기 33 이렇게 나오니까요. 마이너스 12가 답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12가 되겠습니다. 771번 3차 방정식의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면 알파 베타 분의 1 베타 감마 분의 1 감마 알파 분의 1을 세근으로 하는 방정식은 밑에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찾는 거는 알파 베타 감마가 근인 3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A, B, C를 찾고 싶으면요. 자,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가 마이너스 A.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가 B, 알파 베타 감마 곱한 게 마이너스 C라는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A, B, C를 구하기 위해서는 요거 하나하나를 찾을 수 있으면 되죠. 자, 그래서 요거부터 먼저 한번 시도를 해봅시다. 자, 요 세 개가 근인 방정식이 요거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세근의 합, 여기서 세근은 알파 베타분의 1, 베타 감마분의 1, 감마 알파분의 1, 요게 세 방정식의 근이죠. 아니, 세 방정식이란다. 방정식의 세 실근의, 실근이란 말은 없죠. 세 근의 합이죠. 그게 마이너스 a분의 b. 자, 요거 더하기 하라 그러면 분모를 알파 베타 감마로 통분하죠. 앞에는 감마, 중간에는 알파, 마지막 건 베타, 요건 3. 그쵸? 일단은 어떻게 정리할지는 좀 나중에 보고 이걸 1번이라고 놓고 저장해 두고요. 자, 2번. 두 개씩 곱해서 더한 거. 첫 번째, 두 번째 곱하면 요거죠. 두 번째, 세 번째 곱하면 알파, 베타, 감마 제곱분의 1. 세 번째 거 첫 번째 거 곱하면 알파 제곱에 베타, 감마 분의 1 더한 게 지금 우리는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a분의 b니까 2라는 걸 알아요. 자, 그러면은 분모를 통분할 때에는 알파 제곱, 베타 제곱, 감마 제곱으로 통분해야 될 거고 여기에는 없었던 알파 감마, 여기는 알파 베타, 여기는 베타 감마 이렇게 되겠죠. 여기 2다. 여기 이제 두 번째 식이겠죠. 자, 마지막 식으로 셋 다 곱한 거. 셋 다 곱한 거는 알파 제곱, 베타 제곱, 감마 제곱분의 1 이렇게 나올 거고요. 마이너스 a분의 d 하면은 1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알파, 베타, 감마가 1 또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렇죠? 네, 그러면 알파, 베타, 감마가 1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1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일 때, 1일 때 한번 두 개 해보죠. 답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자, 알파, 베타, 감마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라고 해보면요. 요거 마이너스 1이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가 요거 첫 번째 알파, 베타, 감마가 마이너스 1이라면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가 분자잖아요.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가 마이너스 3이어야 되고요. 요 두 번째 식이죠. 요거 여기서 얘는 무조건 1이죠. 얘랑 똑같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그냥 알파 감마, 알파 베타라고 쓸까요?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가 이제 2인 거고요. 자, 두 번째 알파 베타 감마가 1인 경우에는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가요 3이 나와요. 여기 1이기 때문에 1분의 3이어야지 3이죠. 그리고 어차피 요 두 번째 식은 제곱을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랑 똑같아요. 상황이. 땡땡하면 위에 거랑 똑같다 이런 거죠. 옆에 거랑 똑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A, B, C를 하나씩 구하면 되는데 A는 이때는 마이너스 3이고 이때는 3이죠. 알파, 베타, 감마 더한 게. 그럼 이때는 얘가 3인 거고 A가 이때는 마이너스 3이에요. 근데 A가 3인지 마이너스 3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A는 풀마 3이라고 적어놓죠. 둘 다 된다. 그리고 B는 2인 게 확실하고요. C는 마이너스 C한 게 1 또는 마이너스 1이죠. 그렇기 때문에 C는 마이너스 플러스 1 이렇게 쓸 거예요. 왜냐? 지금 C가 마이너스 1일 때 A가 3이어야 되죠. C가 마이너스 1일 때 A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네요. 그럼 복부호 동순이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풀마 1. 그럼 C가 1일 때 A가 3. C가 마이너스 1일 때 A가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죠. 근데 상관없긴 해요. 뭐 구하라 그랬으니까 제곱들을 더하라 그랬죠. 부호 상관없이 하려고 이렇게 해준 거예요. 제곱들 더하면 14. 그래서 771번은 14가 답이 됩니다. 772번 4차 방정식의 내근을 A, B, C라고 할 때 6차 방정식을 갑자기 꺼내들었죠. 4차 방정식 하다가. 근데 지금 잘 보면은 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면 요 식에다가 x제곱을 다 곱해서 이렇게 되고 x제곱 곱해서 빼기 x를 하나 더한 거죠.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최대한 px를 저 모양을 가지고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요거를 요 방정식 있죠. 요식을 제가 한번 qx라고 해볼게요. qx. 자, 그러면 px라는 식을
px라는 식은 x제곱 곱하기 qx 빼기 x 요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PA, PB, PC, PD를 더하고 싶기 때문에 여기다가 직접 넣어서 더하기를 해보자 이거죠. 지금 당장 넣기 좀 그러면은 PX가 얘가 인수분해가 될 것 같아요. QX를 좀 인수분해해서 한번 보죠. QX는 여기다 밑에다 잠깐 해볼게요.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4. 자 그러면 여기 2로 돼요. 2 오케이 1 2 1 2 1 2 2 4 0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x 세제곱 플러스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와 x 마이너스 2 이렇게 곱해진 게 바로 qx죠. 그래서 qx의 내근이 a, b, c, d라고 그랬는데 하나는 이미 알았어요. 하나는 뭐죠? a는 2예요. 자 그러면 계산을 해볼게요. 우리가 PA를 구하고 싶으면 X자리에 A를 집어넣으면요 A 제곱에 QA 빼기 A 이걸 계산하면 된다 이거죠. 이거 한번 계산해볼까요? A가 지금 우리가 2라는 거 알았잖아요. 저 오른쪽 식도 뭐 계산할 수 있으면 계산하면 되는데 이렇게 된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근데 Q에 A를 집어넣으면 QX의 근이기 때문에 A, B, C, D는 여기 날아가고 뭐만 남는 거죠? 마이너스 X만 남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PA는 마이너스 A라고 할 수 있겠어요. PB는 마이너스 B고요. 같은 논리로. 왜? A, B, C, D가 이 방정식의 근이잖아요. 그럼 A 집어넣으면 얘가 0이라 0 되죠. PC도 마이너스 C고요. 여기다 C 집어넣으면 PD도 마이너스 D예요. 이렇게 할 수. 근데 4차식 우리 아까 인수분해 놓은 거 있잖아요. A는 2예요. 그리고 어차피 이거 4개 더하라는 거니까 결국엔 지금 계산해야 될 걸 보면 요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A, B, C, D 더한 거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면 되는데 A, B, C, D는 4차 방정식이니까 4차 방정식의 근각에서는 잘 모르잖아요. 물론 있긴 있어요. 하지만 4차 방정식의 근각계수가 없을 때 A가 뭔지는 알았으니까 B, C, D를 따로 더한 것만 구하면 되죠. 근데 B, C, D 더한 건 세근의 합. 여기서 마이너스 1이 나오죠. 그러면 A랑 B, C, D를 다 더하면 1이죠. 1. 여기 1이에요. 그럼 거기다 마이너스를 붙이니까 마이너스 1. 그래서 얘의 답은 마이너스 1이 된다 이거죠. 그렇죠? QX의 근이 A, B, C, D라서 QA를 구할 때 PA를 구할 때 QA는 0이 되는 거예요. 근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답이 됩니다. 773번. 개수가 모두 실수이고 X세제곱의 예수가 1인 3차 방정식 PX는 0에 한 근이 3 플러스 4이다. 개수가 모두 실수라고 그랬는데 한 근이 3 플러스 4이죠. 그러면 이렇게 갈 수 있죠. PX는 0에 자, 한 근이 3 플러스 4i면 나머지 한 근이 뭐라고 할 수 있죠? 3 마이너스 4i가 나머지 한 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3개여야 되니까 근이 3차면은 2개는 찾았고 하나는 모르는 거예요. 뭐 하나는 K라고 하면 되죠. 나머지 2근을.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해야 되겠죠. 자, PX는 0에 그러면은 근이 세 근이 3 플러스 4i 3 마이너스 4i 그리고 나머지 한 근 모르는 걸 뭐 K라고 할게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P2X 플러스 1은 0 요거의 세 근의 곱을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의 근은 어떻게 생겼는지를 봐야 되는데요. X에 요게 근이니까 X에 3 플러스 4i를 집어넣으면 맞아야 되고 X에 3 마이너스 4i를 집어넣으면 맞아야 되고 X에 K를 집어넣으면 맞아야 되잖아요. 그 말은 요 방정식의 근이 찾고 싶으면 요 괄호 안에 요거 2X 플러스 1이 뭐가 되는 순간 3 플러스 4i 2X 플러스 1이
3 마이너스 4i 2x 플러스 1이 k가 되는 순간에 그 x들이 바로 요 방정식의 세 근이 되고 세 근의 곱이 15라고 알려줬어요. 자, 그럼 여기서 첫 번째 근 1번에서 x는 뭐가 나오냐면요, x는 1 저쪽으로 넘어서 빼서 2로 나누면 1 플러스 2i. 마찬가지 방법으로 여기서 x는 1 마이너스 2i 나오고요, k인 거는 1을 빼고 2로 나누니까 x는 k 마이너스 1을 2로 나누는 거. 요 세 개를 곱했을 때 지금 15여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얘들이 곱하면 1 빼기 4i 제곱이니까 1 플러스 4라서 5죠? 그럼 얘가 3이어야 되죠. 그럼 k가 7이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px는 0에 세 근을 이제 다 알았네요. 3 플러스 4i, 3 마이너스 4i, 그리고 k라고 했던 게 근이 7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px식을 만들면요, px는 최고차함계수 세제곱 개수는 1이니까 x 세제곱, 3차 개수는 1이니까 x 세제곱, 세근의 합, 세 개 더해보면은 13, 얘가 마이너스 13x 제곱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2차 안에. 그리고 두 개씩 곱해서 더한 거, 얘네들이 곱하면 아까 안 했죠. 지금 다시 하네요. 9 빼기 16i 제곱이니까 9 플러스 16 하면은 25 더하기 얘네들이 곱하면 21 마이너스 28i고, 이렇게 곱하면 21 플러스 28i라 28i는 없어져요. 그래서 21이 이렇게 두 번 나오죠. 이거 계산하면 67이죠. 그러면은 플러스 67x 이렇게 시작하고, 세근의 곱은 얘네들이 곱한 게 25였잖아요. 거기다 7을 곱하죠. 그래서 상수항이 뭐 어쩌고저쩌고 있어요. 25 곱하기 7, 거기에 마이너스 붙여야 되죠. 근데 중요하잖아요. 2차항의 개수와 1차항 개수 더하면 답은 54가 나오게 되겠죠. 자, 774번. p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3차 방정식 요거에 문제 나와 있는 2x-1의 세제곱 플러스 a의 2x-1의 제곱 플러스 b의 2x-1 플러스 c는 0의 모든 근들의 곱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px가 여기 써 있는 조건을 좀 보자면, px는 x-2로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했죠. 그렇죠? 괜히 썼네요. 쓰지 말죠. 다시. 조건을 한번 보면요, px는 x-2로 나누어 떨어진다 그랬죠? 그 말은 p2는 0이다라는 말하고 똑같고, x는 2가 근이라는 말이죠. px는 0. 그래서 근 하나는 2고요. 한 근이 루트 2 마이너스 1이래요. 그럼 나머지 한 근은 뭐죠?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2,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1이죠? 왜? 개수가 유리수야. 근데 무리수 근이 나왔어. 그러면은 켤레 무리수가 짝 무리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나머지 한 근이어야 되죠. 그래서 px의 근이 다 나와버렸네요. px는 0의 세 근이, 하나는 2, 하나는 루트 2 마이너스 1, 하나는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1, 아이고, 이렇게 세 개가 돼요. 그러면 우리 보고 지금 하라고 한 건 요 방정식의 모든 근의 곱이잖아요. 근데 잘 보면 px랑 요 식을 잘 보면, 요 px는 0은 요거는 0이잖아요. 요거는 0이랑 요거는 0을 잘 보면 x자리에 뭘 집어넣은 거죠? 요거 밑에 있는 건 x자리에 2x-1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요식 있죠, 요식. 요식은 사실은 p2x-1은 0인 거예요. 왜? x자리에 2x-1을 집어넣은 거잖아요, px 자리에. 그렇죠? 지금 구하라고 하는 건 p2x-1은 0의 세 근의 곱을 구하라는 거예요. 세 근의 곱. 그러면 px는 0의 근이 이거니까, 자, 요게 2인 게 근이고, 요게 루트 2 마이너스 1인 게 근이고, 요게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1인 게 요 방정식의 세 근의 곱이죠. 자, 2x-1이 2인 거, 2x-1이 루트 2 마이너스 1인 거, 2x-1이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1인 거. 자, 여기서 x는 근이 뭐가 나오냐면요, 2분의 3이 나오고요. 여기서 x는 2분의 루트 2가 나오고요. 여기서 x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가 나오네요. 문제에서 원한 세 근은 요건 거예요. 이걸 다 곱하면 얼마냐 물어봤죠?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곱하니까 마이너스고요. 답은 2분의 루트 2랑 2분의 루트 1을 곱하면은 4분의 2니까 2분의 1이죠. 2분의 1에다 2분의 3 곱하니까 4분의 3.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3, 3번이 답이 되게 됩니다. 자, 775번은 가로가 x, 세로가 x제곱, 높이가 x 마이너스 2. 근데 높이에 맞게 정육면체를 하나 여기서 잘라서요. 이쪽에 갖다 붙였대요. 그랬더니 바뀐 거의 도형의 건널비가 80이다. 그랬을 때 x의 값은 얼마냐 물어봤죠. 변경되기 전에 건널비를 먼저 한 다음에요. 변경된 것을 처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변경되기 전은 얘가 원래 여기 있었을 때죠. 이렇게. 자, 그랬을 때 건널비는요. 윗면 넓이가 얼마죠? x 세제곱이죠. 그게 아래 위 두 개. 그렇죠? 그 다음에 앞면은 요거죠. x 곱하기 x 마이너스 2 요거의 2배. 왜? 뒤에도 있으니까. 그쵸? 그 다음에 오른쪽 면 이거는 x제곱 곱하기 x 마이너스 2 2배죠? 왼쪽에도 있으니까. 네. 요걸 좀 정리를 먼저 해볼게요. 원래 거의 건널비죠 이게. 자, 요거 계산하면요 4x 세제곱 그리고 2차는 마이너스 2x 제곱 1차는 마이너스 4x 요게 원래의 건널비예요. 근데 원래의 건널비에서 없어진 부분과 새로 생긴 부분들을 좀 볼게요. 없어진 부분과 새로 생긴 부분. 자, 없어진 부분은 일단 첫 번째 원래 여기에 있던 면 있죠. 여기 있던 면 원래 건널비 구할 때 여기를 구하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가려졌죠. 요걸 그리면서 물론 여기가 튀어나왔으니까 여기로 건널비를 구하겠지만 일단은 아까랑의 변화만으로 딱 측정하기 위해서는 원래 여기 튀어나와 있던 게 가려졌어요. 그렇죠? 여기 하나. 그렇죠? 그리고 여기 튀어나와 있던 게 네, 여기까지고 바뀐 변화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원래 우리 그 건널비 구할 때 여기 면 있죠, 여기 면. 여기 면은 1로 갔다고 치고 건널비 어차피 구할 때 여기 구해야 되잖아요. 위에 면도 1로 갔다고 치고 아래 면도 1로 갔다고 치고 앞에 면도 1로 갔다고 치면 여기 있던 건널비 구할 때 썼던 요 네 개가 다 1로 갔죠. 근데 새로 생긴 게 여기에 새로 생긴 게 요 면이 새로 생겼고요. 요 면이 새로 생겼죠. 두 개가 새로 생겼어요. 그렇죠? 새로 생긴 게 두 개예요. 그 다음에 요 뒤에도 하나가 생겼어요. 뒤에도 하나. 변경된 거 뒤에. 원래 여기에 가려져 있었죠. 그게 여기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 개가 늘어났는데 하나가 줄었어요. 어디서 줄었냐? 요거. 원래 이쪽 면이 비어 있었죠. 그래서 보였는데 얘 때문에 가려져서 안 보이죠. 그래서 세 개가 늘어나고 두 개가 줄었어요. 이 정육면체 한 면이 세 개가 늘어나고 두 개가 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정육면체의 그 한 면의 넓이가 x-2의 제곱이잖아요. 그게 세 개 늘어나고 하나 줄었으니까 두 개가 더 늘었다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가 80이다. 이렇게 식이 만들어져요. 자, 요거 이제 전개하고 계산할 거 계산해 주면요. 좀 계산 빨리 할게요.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거 조리조법으로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돼서요. 여기서 근 나오는 건 x는 3. 여기서는 허근이 나와요. 그래서 근이 없다 나오겠죠. 그래서 실근은 3 하나.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게 됩니다. 776번. 자, 맥스 x, y는 두 수 중에서 작지 않은 수를 말해요. 크거나 같은 걸 말하죠. 같을 때는 x든 y든 똑같기 때문에 아무거나 써도 되고 큰 게 있으면 큰 걸 써라 이거죠. 미니멈 x, y는 크지 않은, 즉 작거나 같은 거. 같을 때는 아무거나 써도 되고 작을 때는 작은 숫자를 써라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x가 y보다 큰지 y가 x보다 큰지에 따라서 요거 해결하는 방법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두 가지 버전으로 나눠서 조건을 나눠서 풀어야 돼요. 첫 번째, x가 y보다 작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위의 부등식은 x-y-2 이렇게 되고요. 는 2의 미니멈 x, y는 x를 갖다 쓰라는 거죠. 이때 이렇게 되고요. 밑에 식은 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제곱은, 자 y가 더 크니까 max는 y를 쓰라는 거죠. y 플러스 16. 요 연립방정식을 풀라는 거죠. 요 연립방정식은 1차와 2차 연립방정식이죠. 1차, 2차. 그럼 어떻게 해요? 1차식을 정리해서 2차식이 대입하죠. 여기서 x는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예요. x는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 그래서 x 자리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를 다 대입해서 풀면요. 풀어가지고 왔거든요. 정리하면 3y 제곱 플러스 5y 마이너스 12는 0. 어차피 x는 사라지고 y에 대한 식인데 2차식이잖아요. 그래서 2차 방정식 풀면 돼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여기서 y가 뭐 나오냐면요. 3분의 4 또는 y는 마이너스 3 나오는데요. y가 3분의 4면은 x는 마이너스 3분의 10이고요. y가 마이너스 3이면 x는 1이에요. 근데 우리는 x가 y보다 작은 조건에서 찾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요거는 지금 x가 더 크죠? 그래서 요건 안 돼요. 그래서 요게 답인 거죠, 이 상황에서. 그죠? 그다음 두 번째 경우는요. x가 더 큰 거나 같은 경우. 자, 같다는 작다, 아까 첫 번째 케이스에 붙여도 상관없어요. 등호는 어디 붙여도 괜찮아요. 자, x 빼기 y, 위에 거 마이너스 2는 2y 이렇게 나오고요. 밑에 거는 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제곱은 맥시멈이니까 x가 더 크니까 x 플러스 16, 미니멈은 y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정리해서 똑같이 풀잖아요. 여기서 이번에도 y에 대해서 x에 대해서 정리하면 얘는 x는 3y 플러스 2거든요. 그래서 x는 3y 플러스 2를 여기다 집어넣잖아요. x가 좀 많긴 한데 그래도 집어넣으면 7y 제곱 플러스 7y 마이너스 14는 0이 나와요. y는 마이너스 2, y는 1 이렇게 나오고요. 그때 x를 구해보면 x는 3배 한 다음에 2를 더하니까 마이너스 4, x는 3배 한 다음에 2를 넣으니까 5 이렇게 돼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x가 더 크거나 같은 쪽을 찾기로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이 되는 두 순서쌍은 요거 5,1 하나, 그리고 마이너스 3분의 10, 마이너스 3분의 10, 3분의 4 이렇게 두 개가 있죠. 그래서 알파 베타 1 더하기 알파 2 베타 2 이렇게 두 개 곱한 거 더하기 이렇게 두 개 곱한 거를 하라는 거죠. 얘는 곱하면 9분의 40 마이너스 40, 얘는 곱하면 5죠. 계산하면 9분의 1. 그래서 3번이 나오게 돼요. 삼각형 ABC가 AB와 AC를 여기 지름이고 여기 지름이에요. 지름들이요. 자, 그랬을 때 AD, AC, BC, AB 순서대로 연속된 짝수다 이랬죠. 그러면 여기 있는 길이들을 좀 표현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필요한 길이들을 좀 써보면 BD 길이를 X라고 그러고 DC 길이를 Y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것들이 이제 표현이 좀 가능할 것 같아요. 자, 한번 표현을 해보죠. 지금 요 순서대로 짝수가 된다 그랬잖아요. 4개 연속된 짝수. 그래서 선생님은 짝수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AD 길이를 AD가 지금 제일 짧은 거죠. 문제에서 말하는 길이 중요.
AD를 짝수니까 짝수는 보통 EN 이렇게 표현하죠. 2의 배수. AD는 EN. 자, 그럼 AC는 연속된 짝수니까 EN 플러스 2여야 돼요. BC가 그 다음이죠. BC는 EN 플러스 4겠고요. 요게 X 더하기 Y인 거죠. 그 다음 마지막 AB는 EN 플러스 6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요거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식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보통 피타고라스 정리 같은 거 이제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제 최대한 써볼 건데 여기서 이렇게 한번 해보죠. 요쪽 피타고라스 정리, 요쪽 피타고라스 정리 한번 써보면요. 자, 밑변 x제곱 더하기 AD 길이는 우리 요거 2n이죠. 2n 제곱하면 4n 제곱은 AB 길이 요 2n 플러스 6의 제곱. 여기 이제 첫 번째 피타고라스 왼쪽 피타고라스. 왼쪽 피타고라스. 2번은 오른쪽 피타고라스. y 제곱 플러스 4n 제곱은 2n 플러스 2의 제곱이죠. 자, 둘이 이제 연립해서 x 빼기 y를 좀 구하려고 하거든요. 여기서 x 플러스 y는 아니까. 자, 두 식을 뺀다고 치면 4n 제곱 서로 사라지죠. 그래서 좌변은 x 제곱 빼고 y 제곱이고요. 우변도 빼면 제곱 빼기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한 번 둘이 빼면 4고요. 둘이 더하면 4n 플러스 8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이게 x 빼기 y, x 플러스 y잖아요. 근데 x 플러스 y가 우리 2n 플러스 4예요. 여기 2n 플러스 4. 2n 플러스 4랑 얘랑 약분하면 2잖아요. 그래서 4 곱하기 2니까 x 마이너스 y는 8이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x 플러스 y는 2n 플러스 4라는 걸 알아요. 요 두 개를 연립하면 x, y를 구할 수가 있죠. 둘이 더하면 x, 2x는 2n 플러스 10이라서 x는 n 플러스 6이고요. y도 똑같이 구하려고 하면 n 마이너스 2예요. 그래야지 빼면 8이죠. 그래서 x랑 y를 n에 관한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 다음은 요거 1번 아까 피타고라스 정리 쓴 거 있잖아요. 요걸 한번 x에 n 플러스 6을 집어넣어서 정리를 해볼게요. 자, n 플러스 6의 제곱 플러스 4n 제곱은 2n 플러스 6의 제곱. 밑에 걸로 해도 상관없어요. 자, 요거 계산하면 5n 제곱 좌변 플러스 12n 플러스 36은 우변은 4n 제곱 플러스 12n 플러스 24n 플러스 36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36 서로 없어지고 n제곱 마이너스 12n은 0 이렇게 나오네요. n은 그러면 지금 12여야 되죠. 왜? 짝수여야 되니까 얘가 0이면 안 되죠. 그래서 n은 10이 나와요. 자, 그러면 AB 길이는 n이 12일 때 AB 길이는 2배하고 6도 하니까 30. AC 길이는 2배하고 2를 더하니까 26.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얘는 반지름이 15짜리 원이고요. 왼쪽 원이 왼쪽 원. 얘는 반지름이 13짜리 원이고요. 오른쪽 원. 두 원의 넓이의 합 15의 제곱 225파이 더하기 13의 제곱 169파이 둘이 더하면 394파인데 그걸 파이로 나누라 그랬으니까 394를 답으로 쓰라는 거죠. 네. 그래서 394가 나오게 됩니다. 778쪽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서로 평행하거나 수직인 직선에 접하는데 원이 있다. 두 원의 AB의 지름의 길이 합이 30이고 AB 길이의 지름의 합 A는 지름이 지금 이거고 B의 지름이 이거죠. 둘이 더한 게 32. 오케이. 그 다음에 A와 D의 넓이의 차가 A1 넓이랑 D1의 넓이의 차가 96이래요. 꽤 크네요. 길이가 좀 긴가 봐요. 자, 그랬을 때 원 B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시오.
그러면 어쨌든 지름보단 반지름이 뭔가 계산하는데 편하잖아요. 그 넓이나 이런 것도 그렇고. 그리고 지름을 x로 두면 반지름을 써야 될 때 2분의 x라는 분수가 나오기 때문에 반지름을 미지수로 두는 게 항상 좋아요. 그래서 a의 반지름을 x라고 그러고요. b의 반지름 한번 y라고 둬보죠. 두 원의 반지름의 길이 합을 30이라고 줬, 지름의 길이 합을 30이라고 줬으니까. 그러면 첫 번째로 나올 수 있는 관계식이 뭐가 있냐면 x 플러스 y는 16. 반지름을 두 개 더하면 16이죠. 지름 두 개 더하면 32니까. 자, 그 다음에 요걸 이용해서 두 번째 관계식은 a와 d의 넓이의 차거든요. a의 넓이는 x제곱 파이라는 거 알겠어요. 원의 넓이는 반지름 제곱 파이. 근데 d의 넓이까지 가야 되죠. 그래서 길이를 이제 하나씩 한번 잡아보도록 합시다. 자, 얘의 지름인 요거는 2y죠. 그랬을 때 여기도 2y이기 때문에 요 길이 전체는 2x잖아요 지금. 그러면 2x 빼기 2y는 요 c의 지름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2x 빼기 2y가 c의 지름이에요. c의 지름. 그렇죠? 그러면 c의 지름을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뒤집어 보세요. 요것도 c의 지름이죠. 여기가 2x-2y예요. 그때 여기 길이는 2y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선생님이 2y에서 2x-2y를 빼면 4y-2x. 그게 바로 d의 지름 역할을 하겠죠? 그러면 d의 반지름은 2로 나누면 2y-x. 자, 그래서 반지름이 이거니까 d의 넓이는 2y-x의 제곱의 파이. 이렇게 되겠죠. 요거 마저 계산하면요. 여기 x제곱 나오는데 x제곱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남는 게요. 마이너스 4y 제곱 플러스 4xy에 파이가 96이니까 파이 떼고 보면 여기에 96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4로 나누면서 마이너스 4로 나눌게요. 마이너스 4로 나누면서 96 넘어오면요. 4로 마이너스 4로 나눕시다. y제곱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4로 나누면 넘어와서 24 넘어오지 말고 24 이렇게 쓰죠. 자, 그럼 y로 묶으면 y 마이너스 x가 24 이렇게 나오죠. 맞나요? 마이너스 4로 나눴죠. 마이너스로 4로 나누면 y제곱 마이너스 xy는 마이너스 24. y로 묶고 y 마이너스 x를 x 마이너스 y로 바꾸고 여기를 양수로 만들게요. 양수인 게 숫자가 아무래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됐죠? 근데 x 플러스 y가 16이라고 했네요. 그냥 이렇게 합시다. x 플러스 y가 16 그리고 요거 둘을 연립하면 되겠죠. 1차식과 2차식. x 플러스 y 1차식을 정리해서 2차식이 대입. x는 16 마이너스 y죠. 그래서 y에 여기다 16 마이너스 y를 곱해서 24. 결국엔 전개해서 y에 대한 2차 방정식 풀어야 되겠네요. 풀면 y가 6 또는 y가 2가 나오거든요. 근데 y가 6이면 x가 10이고 y가 2면 x가 14예요. 네. 근데 x가 14, y가 2면은 지금 요거 d의 반지름 이게 음수가 나오기 때문에 요게 성립이 안 되죠. 그래서 요쪽으로 이제 가야 되죠. 그래서 b의 반지름의 길이가 y인 거죠. 그래서 b의 반지름의 길이는 6. 그래서 778번은 6이 답이 됩니다. 779번. 자, 이등변 삼각형이 있죠. 이등변 삼각형의 BC 위에 D라는 점이 있는데 BD는 9, CD는 21일 때 여기 중요한 조건이 있죠. AB 길이랑 AD 길이가 모두 자연수다. 이게 필요가 없는 문제면 이제 이런 걸 안 주거든요. 근데 자연수라고 준 이유는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숫자가 몇 개 있을 거고 그 안에서 이제 찾아봐라 라는 조건이 되겠죠. 글쎄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여러 개 나올 거예요. 아마 여러 개 나오는데 그것들의 합을 물어봤죠. 자, 그러면은 식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서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요걸 제일 많이 하죠. 수선의 발을 점 A에서 수선의 발을 내린다고 치면 여기를 높이를 X라고 한번 길이를 잡아볼게요. 그럼 알 수 있는 게 BC 전체 길이는 30이잖아요. 그런데
수선의 발까지 거리는 2등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15고 여기가 6이라는 거 알겠죠? 그럼 요 길이를 B라 그러고 문제에서 말하는 AD 길이 요 길이를 A라 그러면 A와 B가 모두 자연수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보면 이런 조건이 나오겠어요. B제곱은 X제곱 플러스 36이라는 조건이 나오고요. A제곱도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 X제곱 플러스 얘는 15의 제곱이죠. 225. 자, 여기서 X를 소거하고 A, B에 대한 관련된 식으로 알기 위해선 두 식을 빼면 밑에 게 숫자가 크니까 밑에서 위에 거 뺀다고 생각하세요. 밑에서 위에 거 빼면 A제곱 B제곱은 255에서 36 빼면 189. 자,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합차 공식으로 인수분해하면 둘이 곱해서 189. 여기서 이제 이런 걸 이제 부정방정식이라고 하죠. x, y가 이걸 만족하는 건 되게 많을 거예요. 실수 범위로 다 확장하면. 하지만 a와 b가 자연수기 때문에. 그렇죠. 자연수로 두 개 더한 거, 두 개 뺀 거 곱해서 189인 건 제한이 있을 거다. 그럼 189를 지금 A가 더 크다는 거 아니까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다라는 걸 알 거예요. 그럼 189를 두 개의 자연수의 곱으로 표현하면 특히 앞쪽 게 더 크겠죠? 자연수 두 개 더한 거니까 요렇게 얘가 189하고 1일 수도 있고요. 189를 3의 배수기도 하자. 3의 배수 63 네, 요렇게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7 27 이렇게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있어요. 9 얘가 소인수 분해를 해서 쓰는 게 좋거든요. 189는 7 곱하기 27이니까 3의 세제곱 곱하기 7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의 약수들이 다 올 수 있는 거니까 사실 여러 개가 있는데 1, 3, 7, 9 그 다음에 3 곱하기 7이면 21 이렇게도 올 수 있거든요. 여기 21 이렇게 9. 근데 21은 9보다 크니까 이제 이렇게 바뀌는 건 하면 안 될 거고 여기까지가 될 것 같아요. 나올 수 있는 숫자가. 약수가 얘가 8개니까 이렇게 8개 맞죠. 그랬을 때 이게 더해서 189 빼서 1인 두 숫자를 생각하면요. 둘이 더하면 2a잖아요. 2a가 190이라서 이건 a, b로 순서상으로 쓰면 a가 95, b가 94 이렇게 나오고요. 얘는 a 플러스와 a 마이너스 b를 더하면 2a죠. 둘이 더하면 66. 그럼 a는 33, b는 30. 그래야지 빼야 3이죠. 여긴 a가 15, b가 a가 둘이 더하면은 2a가 34니까 a가 17, b가 10 이렇게 되는 거고 마지막 이거는 둘이 더한 게 30이니까 a가 15, b가 6 이렇게 네 쌍이 있을 수 있겠다 이거죠. 근데 지금 좀 요거는 안 될 것 같은 게 뭐냐면 요 길이가 6 네, 요 길이가 6이죠. 요 길이가 6. 근데 요 빗변의 길이가 6일 수는 없죠. 빗변은 항상 저 밑변이랑 높이보다 커야 되니까. 그래서 얘는 제외하고요. 요 세 개가 되겠어요. 요 세 개. 그렇죠? 그래서 삼각형의 둘레 기록을 하면 A 길이가 중요하니까 A 길이 요거의 2배 190에다가 밑변 요게 지금 30이죠. 더하면 여기 210이에요. 그리고 33으로 2배 하면은 66 거기다가 30 더한 거 17에다가 2배 하면 34죠. 거기다 30 더한 거. 자, 얘는 220이고요. 얘는 96이고요. 얘는 64고요. 네. 이렇게 두 개 더하면 160. 이렇게 더하면은 380. 그래서 답은 4번이 나오게 됩니다. 780번. 요 식을 만족하는 두 실수 xy에 대해서 x제곱 플러스 y제곱 얘도 약간 부정방정식의 형태겠죠. 왜냐면은 문자는 두 개인데 식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조건을 사용해서 문제에서 정해준 조건을 사용해서 해야 되는데 보통 요 문제에서 xy가 실수라고 그랬죠. 실수의 가장 큰 특징 허수가 왜 나왔는지 생각하면 실수의 가장 큰 특징을 알 수 있어요. 허수는 제곱해서 음수가 나오는 숫자를 만들어낸 거죠. 그렇다는 건 실수는 항상 제곱한 게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라서 우리가 여기서 부정방정식에서 쓸 조건은 실수를 제곱했을 때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을 이용해서 아마 풀 거예요.
완전 제곱식을 이제 최대한 만들어서 풀어야 되겠죠. 근데 x, y가 둘이 같이 곱해져 있는 항이 이렇게 있죠. 이때는 x, y를 같이 묶어줄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렇게 한번 해보죠. x제곱 y제곱 이렇게 있고요. 마이너스 8xy 있잖아요. 요거를 마이너스 2xy를 여기 넣어주고요. 플러스 1 이렇게 하면 이제 xy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8x를 앞에다가 이렇게 마이너스 2xy를 넣어주고요. 나머지 있죠. x제곱 9y제곱 여기에 이제 나머지 물러주는 거예요. 마이너스 6xy. 사실은 뒤에 게 먼저 보일 거야 아마. 얘랑 있으면 여기 6xy가 들어가면 딱 맞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면 마이너스 6xy가 들어가야 되겠죠. 여기선. 그러면 마이너스 2xy는 얘랑 나머지 3개랑 연결해서 요거는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앞에는 xy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뒤에는 x 마이너스 3y의 제곱은요. 자, 이건 실수기 때문에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고 실수기 때문에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러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두 개 더해서 0이라면 둘 다 0일 수밖에 없죠. x, y는 1이고요. x는 3y여야만 해요. 그래서 x는 3y를 요 x자리 집어넣으면 3y 제곱은 1이니까 y는 루트 3분의 1 유료하셨을까요? 3분의 루트 3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일 수도 있죠. 그때 x는 3배를 해야 되니까 루트 3 이렇게 순서상 하나 여기다가 3배하면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두 가지 답이 있겠죠.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하라고 했죠. 그러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x제곱하면 3 y제곱하면 3분의 1 그래서 3분의 10이죠. 이쪽으로 해도 마찬가지예요. 부호만 반대이기 때문에 제곱하면 똑같죠. 여기에 6배라고 그랬으니까 20 이렇게 답이 나오게 됩니다.